현재 상태가 저는 쌍용차 때문이라도 당분간 HTS를 켜기 싫을 만큼 구역질 나지만 그나마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몇 개씩 있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월 시장 좋았다가 최근 일주일 동안 쌍용차 관련으로 수급과 관심이 쏠리면서 지루하기도 하고 종목을 기다린다고 고생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관심받을 만한 것들과 저만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쌍용차 인수 관련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도 나도 인수전에 뛰어들고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KG그룹까지 인수전에 뛰어든다고 뉴스가 나와서 시간의 거래에 여러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제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식판에 이런 러시아 룰렛 같은 게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당연히 주가가 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뛰어든 여러 업체들, 단기간에 주가가 2배, 3배씩 비정상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지금 너도 나도 인수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얀 냄새가 많이 진동을 해서 아무리 돈만 벌면 장땡인 주식시장이라 하지만 저는 무서워가지고 관련주는 못하고 제 갈 길만 갈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에서 좀 움직였던 종목들인데 제가 주말에 스윙주 여럿을 분석했는데 그 중에 KG 이니시스가 있었습니다. KG 이니시스랑 대덕전자랑 다른 한계가 있었는데 제가 이 종목들을 접근하기 위한 매수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면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위에서 괜찮은 캔들로 마감했을 때 저는 그때 들어가려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KG 이니시스가 오늘 종가가 5일선 위였다면 22,600원 위에서 마감을 했다면 오늘 최고점이 650원인데 차라리 최고점에서 마감을 했다면 저는 아마 종가에도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5일선 위에서 마감을 해준다면은 그때 접근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로 엮여가지고 포기하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찾아야겠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바라지 않았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기관의 외국인의 이유 없는 매수로 인해서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올라가가지고 신고가와 거리가 근접하면서 결국에는 신고가를 뚫어주는 그런 그림을 기대했었는데 지금 그림 자체가 틀어질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삭제를 했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5일선 회복한다면 최근에 올라온 상태에서 쉽게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추세가 잘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시장이 당분간 힘들다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결국에 또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1엔텍이란 종목이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아쉬운 것은 이 신고가를 JP 모간 프로그램 외국인이 만든다는 것인데 저 장중에 좀 접근하려고 했지만 프로그램 순매수가 너무 많아서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가 순매수가 한 16만 주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응하냐면 일단 그 전에 고점을 봤을 땐 18,450원입니다. 약 900원 차이가 나는데 한 4% 넘게 그 정도까지 부담할 수 있는 자리라 볼 수 있고 프로그램이 들어왔으면은 시가총액이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규모의 가벼운 종목이라면 그 다음날에 그대로 단타로 매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엔텍은 5,000억 정도 규모로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추격 매수로 고점에서 잡을 수 없기에 혹시나 눌린다면 눌리면서 이 거리와 점점 더 가까워질 때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지금 자리에서 그냥 접근하면 손실을 한 5% 이상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눌림에서 한 1, 2%에서 조금만 줄여도 부담이 줄어들기에 저는 건강한 눌림목, 시초가 대비 3% 안팎으로 빠지는 적당히 빠지는 그런 눌림목만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개 종목이 오토엔이랑 공구음원인데
최근 신규주 중에서도 유일하게 거래량이랑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이 신규주는 추세 매매가 굉장히 잘 통하는 종목으로서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종목들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자, 오토행 같은 경우에 지금 변수가 있다면 외국인의 단타가 또 들어왔습니다. 뭐 한 방에 15만 주 정도 나갈 수가 있는 상태인데, 자, 저번에 상한가에서 대량 매도가 나온 것을 제외한다면 최근에 3월 31일 끌어올렸다가 좀 안 좋은 캔들이 나왔습니다. 종가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나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한 번쯤은 불꽃놀이 해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먹을 자리가 생길 수 있는데, 그냥 나가면서 시세가 완전히 망가진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게 나가면서 시세가 망가지지 않는다면, 시세가 망가진다는 뜻은 최소 오늘 뜬 이 양봉, 이거를 다시 잡아먹지만 않는다면은 결국에 고점을 뚫어준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상한가까지 치고 두 차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 상장 초기 고점에서 거리가 그렇게 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역시나 눌림목 매매,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최고점에 있는 것은 적당히 눌림목 매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구 음원도 마찬가지. 이것도 제가 원하는 그림이 있다면 둘 다 시간의 거래 빠졌습니다. 차라리 시간의 거래 빠지는 게 낫습니다. 괜히 올라가는 것보다 빠져가지고 마이너스에서 시작한다던가 마이너스에서 시작하고 얼마나 단단한지를 확인해 주는 게 차라리 마이너스에서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빠져서 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구음원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굉장히 예쁜 상태인데 양봉의 몸통이 살아있는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쭉 빼가지고 한 이 상태에서 마감을 했다면 그 뒤에 대응이 힘들어졌을 텐데, 몸통이 살아있다는 것은 개파락이 나오고 초반에 힘을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게 폭락만 아니라면, 초반에 폭락은 한 넉넉 잡아서 20분 이내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분 이내로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3% 이내로 빠지는지 잘 빠지지 않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마이너스 한 10%가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눌림목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눌려야지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포가 그냥 원하는 타이밍에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거래량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없다 하더라도 3분당 거래량이 이때 1200주가 나왔습니다. 1200주가 나오다가도 갑자기 이런 식으로 급등, 그냥 원하는 시간에 올린다 생각을 하시면 되며, 그 원하는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고점에 추격만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시간의 거래 올라서 또 고점을 형성했다면 아마 내일 시장에서는 그냥 구경만 했을 것 같은데, 빠져가지고 주포가 올려줄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적당히 먹는 게 최선책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주 중에서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건 눈대중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더 올라오면 좋고, 고점을 뚫어서 마감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차라리 이거 뚫어서 마감하면 그 다음날에 먹을 자리가 생기지, 차라리 이 자리보다 훨씬 더 올라와서 마감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리 위에서 공구음원처럼 마감을 잘 해준다면 그때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봐야 될 것은 이상하게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 오늘도 잠깐 올랐다가 윗꼬리가 달려서 아쉽긴 하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캔들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규주의 특징은 무조건 빠져야 정상입니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신저가를 갱신해야 정상인데, 그 정상에서 벗어나서 잘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며칠 이내에 거래량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은 종목이 또 있는데, 현재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시간의 거래에서 오늘 이런 공시가 나오면서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개 종목은 어차피 선반영이 되어서 시작하기 때문에 주식을 가진 분들만 유리하지,
신규 진입을 하실 분들은 차라리 이런 그림이 나올 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갭 상승이 높게 나오고 나서 한 넉넉 잡아서 20분 잡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냥 쿨하게 보내주고, 혹시나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집중하면 됩니다. 내려오는 걸 무조건 잡는 게 아니라 내려온 다음에 차트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라면 그때는 시초가를 회복해주는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넉넉 잡아서 차트가 다시 처음 고점을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오거나 거래 대금이 생각보다 많이 붙게 된다면 그 뒤에는 먹을 자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신규주라든지 기다리고 있는데 시나리오대로 무조건 되진 않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계획은 그럴싸하게 세우지만 실제로 계획에서 어긋나거나 맞지 않아서 포기하는 종목들도 많아서, 안 그래도 지금 쌍용차 쪽으로 돈이 몰릴 것이기에 절대 무리해서 매수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쌍용차 관련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된다면 내가 보고 있는 종목도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는데 소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돈이 몰리는 쪽에만 몰리다가 이게 죽으면 또 내일 다른 종목에서 몰리고, 또 저게 죽으면 또 다른 종목에서 몰리고, 돈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기에 무조건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때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내일 트레이딩은 신규주 눌림이랑 에코프로 쪽 20분 뒤 시초가 회복 여부 매매일 것 같습니다. 쌍용차 쪽으로 돈과 모든 시선이 몰려있는 이 게임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게임이 끝나게 되면 그 뒤에 괜찮은 종목들 분명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